다음 중 관세법상 보세 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보세 판매장은 외국으로 반출할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 맞고요. 보세 판매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하는 특허 보세구역의 일종으로 특허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구매 한도는 물품 총액 미하 3,000달러 이하,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내국인이 보세 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세, 관세 및 내국세 포함한 가격의 100분의 20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0분의 20이 아니고 100분의 40입니다. 여기 신고 불이행 가산세를 해가지고 여행자, 승무원의 휴대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세,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 100분의 40, 40%. 근데 반복적으로 또 하면 60%까지 간다는 거. 이산 물품은 20%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4번. 자, 보세 판매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판매장은 다음의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특허 기간 5년 보기에서 보셨죠? 그리고 관리 부분 해가지고 그 세관장은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기록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하 3,000달러 한도. 그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거. 보세 판매장 조사 관련해가지고 그 납세자 권리 현장 교부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본방 앞판 해가지고 판이 보세 판매장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약간 연계 이런 거 재밌죠? 재미없으시겠지만. 자, 31번 보겠습니다. 한국무역은 세관의 관세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수입신고 내용 중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이 발견되어 담당 세관공무원이 징수하고자 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 권리 현장의 내용에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2번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세액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고 바로 발부할 수 있다. 뭔가 이것도 약간 꺼림칙하죠. 답은 3번인데 이 경우에는 과세적 적부심사에 따른 과세 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발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틀린 내용. 정답은 3번이고 4번까지 보시죠. 부족세액 징수 결정 이후 고지서를 받은 한국무역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청구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보기에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관세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해서 행정심판, 심판 청구, 심사 청구를 받았고 행정소송을 가야 되기 때문에 4번 내용도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답은 3번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미리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거. 정답은 3번이고요. 관세 조사 내용들을 한번 싹 모아봤습니다. 남용금지, 조력받을 권리, 성실성 추정, 그리고 사전 통지해야 되고 연기 신청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현장을 교부해야 되는 납세자 권리 현장. 납세자 권리 현장은 범칙 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압류하는 경우, 보세 판매장 조사하는 경우, 건방 압박판에서 외웠는데 그때 암기식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발음이. 자,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과 관련된 관세법상 규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수입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흑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 경우 갖춘 것임을 증명해야 되고 2번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수입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에 면제를 받아 통관할 수 있다. 제가 관세사 일을 하다 보면 통관 실무를 거의 자주 하고 있거든요. 수입 10건이 있으면 그 중에 한 9건은 다 바쁘다고 난립니다. 라인이 선다. 그리고 내일까지 납품을 해야 된다. 6시까지 물품을 받고 자기가 퇴근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항상 바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다 면제 가능한가요? 안 되겠죠.
2번이 틀린 내용. 그리고 3번 신규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 관세율 뿐만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 허가 표시 그 밖의 조건을 사전 체크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얘기고, 4번은 여행자 휴대폰으로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은 유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유치, 예치, 그리고 통관 보류할 수 있다는 거, 꼭 갖추어서 통관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3번 보시겠습니다. 관세법상 수출입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바나나 HS 코드 080390번이고요. 수입 시 식품위생법과 식품방역법상 해당 기관의 수입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는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이다.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수입 신고 전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 맞고요. 그리고 2번, 수입 신고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다음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입항 전 신고를 말하는 거고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물품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반입된 다음에 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세관장은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입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킬 수 있다. 다만 제세리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번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아예 수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기억해 두시고, 4번 저작권법 등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적법을 침해한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4번 보시면 저특상품 GD 암기식 기억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 품목 관련해서는 현정하라고 제가 한번 그 암기식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통관의 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세법 쭉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수출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를 무련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이런 걸 해칠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그리고 화폐, 채권,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위조 변조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수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해서 저특상품 GD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런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 또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지식재산권을 신고해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해서도 여러분 꼭 정리해 두시고, 이제 통관 보류, 기재의 보완기라고 해서 기재사항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제출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고, 그리고 안전성 검사 필요하거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아까 문제에서 답은 3번이었죠. 3번 수출입 금지 품목 현정화,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저특상품 GD, 그리고 통관 보류, 기재의 국관, 기재의 보완기네요. 기재의 보완기. 이렇게 암기식까지 꼭 정리하셔가지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관세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벌칙 규정은 무엇인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세관장에게 사실과 다름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 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답은 나왔죠? 가격을 조작하는. 정답은 3번 가격 조작죄고요. 관세법상 가격 조작죄 한번 살펴보면 보기 내용과 박스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격 조작죄가 적용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와 5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거. 관세법상 그 벌칙 규정 관련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봤는데,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관세 포탈죄입니다.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세 가격,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관세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그 외에 이제 미수입제, 미수출제, 그리고 부정수출제, 부정수출입제, 그리고 보기에서 봤던 가격 조작제, 그리고 허위 신고죄 이렇게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관세 포탈제를 가장 많이 내는 추세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나올 시기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하셔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시험에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5번.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 물품 반입 확인서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반입 확인서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안에 입주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나 물품에 대하여 생산자가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 동일 업체에게 동일한 수출용 원재료를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대상 업체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공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즉시 반입 즉시 신청해야 됩니다. 1, 2, 3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보세국에 물품을 공급하고 반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구매 확인서, 내국신용장 등을 통해서 가능하지, 반입 확인서로 영세율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구매 확인서, 내국신용장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반입 확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자, 반입 확인서 보겠습니다. 반입 확인서란 해가지고 앞에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항공기에 적재하는 성기용품의 경우 반입 확인서가 발급되고요. 신청은 원래 반입하는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복 공급 물품의 경우 공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신청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반입 확인서 정리해 두시고,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실무상으로는 반입 확인서가 환급이랑 연관되어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환급 부분에서 보면 수출 가름 서류를 반입 확인서라고 많이 부릅니다. 수출 가름 서류 아니면 2-3호 서식을 반입 확인서라고 부르는데, 환급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입 확인서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6번. 환급특례법상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환급 대상 수출, 뭐 조세, 물품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 암기하고 계시죠? 1번.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중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보세공장 또는 보세판매장으로의 공급. 1, 2, 3번은 다 대상 수출이고요. 4번은 수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용어의 정의에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대무역 관리 규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4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 그러니까 환급 대상 수출 한번 또 보시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그리고 무상 수출, 박투 대견 수입이라고 해서 제가 암기식 한번 따들은 경우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자유무역 지역 입주 기업체에 대한 공급, 그 밖에 재정기획부령으로 정하는 것,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해서 왕래하는 선박, 항공기 이런 부분도 보기에서 보신 내용이고, 수출 나오면 이제 조세, 그리고 물품도 한번 봐야죠. 조세 보시면 가태료, 가산세, 벌금, 부가세는 환급 대상 조세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환급 대상 원재료는 화물소포 원대라고 해서 이것도 암기식으로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환급 관련해서는 세 가지는 꼭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37번. 환급특례법상 관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부터 보시면 헤어린스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인 항공무역이 수출하고 받은 환급액은 11만 원이다. 보시면 중소기업이니까 간이환급 가능하겠죠. 간이환급 계산하는 법입니다. FOB 원화 신고 가격을 100만 원당, FOB 원화 신고 가격 만 원당 환급세액을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 1000만 원을
수출했으니까 이거를 10,000원당으로 치면 1,000원? 1,000원이 되고요. 거기다가 환급세 110원을 곱하게 되면 11만 원. 맞네요. 1번은 맞는 내용. 2번 조선무역은 C를 수입하여 직무를 직조한 후 의류 제조업체인 항공무역에 공급한다. C이 포함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세 분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직조도 천을 짜고 하는 건데 직조도 제조, 가공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증명서를 발급하면 안 되죠. 이 경우에는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제조, 가공 후 양도 시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리고 3번 환급 대상 원재료에는 해당 수출 물품의 포장용품도 해당된다. 포장용품은 방금 앞에서 봤죠. 환급 대상 원재료 화물 소포에 해당합니다. 포.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정답.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이 아니고 맞는 내용입니다. 4번 개별 환급 대상인 한국무역은 단위 실량 산정 방법, 단위 설계 소요량, 수출건별 총 소요량, 일정 기간별 단위 소요량, 1회계년도 단위 소요량, 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개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요량 계산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소요량 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요량을 어떤 걸로 했지, 소요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간에. 그런 신고하는 6가지 방법입니다. 단단수 1위라고 제가 이렇게 암기식도 하나 땄었는데 예전에 일단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단위 실량, 단위 설계 이런 식으로 단단수 1위 이렇게 되죠. 이런 소요량 산정 방법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제조, 가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자, 2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우리나라 수출업체 A는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및 반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였다. A사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장에게 관세 등 환급 수출한 경우에 세관장에게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시면 1번, 2번, 3번은 다 필요한 서류네요.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라든지 분할 증명서는 수입 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죠. 그리고 수출 증빙을 하려면 수출신고 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구매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국내에서 영세율로 공급받기 위해서 발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수출 그리고 환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기본 구매 확인서는 뭐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라든지 분할세액 증명서 같은 경우를 발급받기 위해서 구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있는데 환급 시 구매 확인서를 제출하진 않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 분할 증명서,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는 잘 알고 계시죠? 수입된 상태 그대로 그리고 제조 가공 후에 따라서 그 증명서가 달라집니다. 자, 39번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발음이 안 좋으니까 바로 번역을 해보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니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겠죠. 1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소호 HS 6단위.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직접법은 35% 또는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영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이거는 부가가치 기준이죠. 자, 보기부터 보기 보겠습니다. HS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되겠는데 소호는 6단위죠. 1번은 틀렸고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3번이 맞는 거네요. 세번 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에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니까. 그리고 4번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한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5월 있죠. 5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직접법 또는 공제법 중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0번 다음과 같은 물품 수입 신고 시 FTA 협정 관세에 따른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FTA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스 내용 한번 보시고요.
1번 베트남산이라는 일반 비트캐 원산지 증명서를 수령한 경우 F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 비트캐 말 그대로 특혜를 안 받는 원산지 증명서인데 FTA 원산지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겠죠? 1번은 맞는 내용. 2번 베트남 수주자는 한 아세안 FTA 또는 한 베트남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행이 가능하다. 아세안, 베트남 둘 다 가능한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 수입자가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 수출자에게 한 베트남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선택 발행이 가능하니까 그냥 좀 더 낮은 거 한 베트남이 낫겠네요. 요청 가능하고요. 4번 수입 신고 시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하는 관세율은 16%이다. 봅시다. FTA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 못했고요. 그리고 기본 관세, WTO 협정 관세 중 실행세율이 어떤 게 될까요? 당연히 좀 더 낮은 거. 협정 관세 같은 경우는 하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하위 세율이 낮은 게 있으니까 기본 관세가 적용하게 됩니다. 틀린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답은 4번입니다. 그 세율 적용 순위 이런 게 요즘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정리는 되셨죠?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긴급 관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실행 세율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고 1순위로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FTA 양호 관세 이런 부분은 하위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고, 그리고 4순위 같은 경우에는 5순위, 6순위 잠정 세율 기본 세율보다 우선, 그리고 잠정 세율은 기본 세율보다 우선된다는 거. 그 세율 맞추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시고 암기하셔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도록 틀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 규범 문제 40번까지 봤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41번부터 무역 결제 보도록 하겠습니다.